1593년 음력 1월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에서 퇴각하자 조선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를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군의 연이은 참패를 안겼던 적장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그를 죽이는 것은 수건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의 계속된 독촉에도 김경로가 추격을 포기하자 고니시 유키나가는 무사히 한양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류성룡은 김경로를 처형하자고 청했는데 이여송은 그의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지금은 한 명의 무사도 아까운 상황이라면서 그를 살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경로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가를 놓쳤다는 것은 류성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설령 류성룡의 말대로 김경로가 비겁한 마음을 먹고 추격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으로 그 인물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4년 뒤 김경로는 남원선 전투에서 결사대를 조직해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한편 한양에 집결해 있던 일본군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사실 일본군은 중국인들이 나약하다 생각해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그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총소리만 듣고 도망칠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해안지대나 노략질하던 해적들의 보고로 이들은 중국의 정규군을 상대할 일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명나라군이 일본군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일본군은 전투를 피해 한양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는 그들의 사망자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난 1593년 6월 기록을 보면 고니시 유키나가 일본대는 18,700명 중에서 7,400명만이 살아남았고, 가토 기요마사 2번대는 22,800명 중에서 14,400명, 구로다 나가마사의 3번대는 11,000명 중에서 5,000명의 병력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대와 수군까지 합한다면 일본군은 총 참전병력 22만 4,774명 중에 사망자 10만 586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단 1년 만에 전체 병력의 절반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주요 전투에서 일본군이 조선군을 압도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사망자가 많지 않았을 거라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 기록에는 없는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일본군의 피해가 엄청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척의 배로 행주산성의 아군에게 화살을 조달했던 정거리, 수군 50척을 이끌고 일본군이 군량을 보관하고 있었던 용산의 식량 창고를 공격해 불태웠습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했던 일본군은 전의를 잃고 퇴각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정걸은 조선의 주력함이었던 판옥선을 최초로 설계했던 인물로 당시 80에 가까운 고령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자신보다 무려 30살이나 어린 이순신을 보좌하면서 옥포해전과 한산도 대첩에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일본군에 도움의 손길을 뻗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명나라의 심의경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양측 모두 맹렬하게 싸우다 많은 피해를 입기보다는 일본군이 평화롭게 조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의경은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전가를 보내 그가 거짓말했던 것을 해명했습니다. 그때 일은 내 잘못이 아니라 북경에 새로 도착한 다른 장수들이 내가 맺은 협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케우치를 속여서 억류한 것도 내가 아니라 다른 동료가 꾸며낸 짓입니다. 그는 5개월 안에 북경에서 커다란 명예와 황제의 은총을 받아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군이 명나라군보다 더 용감하고 전력도 우수하지만 명나라 병사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본국에서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중국군보다 수적으로 열세인데다 식량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나라군 진영에 붉은 깃발을 든 장수 하나가 병사들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협상을 재개하고 싶으시다면 저 또한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다른 일본 장수들에게 정갈의 내용을 알리자 오랜 전쟁을 끝내고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들은 명나라와의 협상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강화의 반대 입장이었던 류성룡은 여러 번 이여송을 찾아가 싸움을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생긴 일화가 징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가고 있던 류성룡을 명나라 사람 셋이 쫓아와 채찰사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류성룡이 자신이 채찰사라고 밝히자 이 세 사람은 갑자기 채찍을 꺼내 류성룡이 탄 말을 마구 때렸습니다. 류성룡은 영문도 모른 채 도망쳤는데 명나라 사람들도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명나라 사람 한 명이 나타나 중국말로 뭐라고 말하자 류성룡을 쫓던 이들은
류성룡에게 공손히 인사하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류성룡은 다음 날이 돼서야 자신이 추격받았던 이유를 알게 됐는데 류성룡이 강화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명나라 사신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한다는 거짓 보고가 발단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믿은 이여송은 류성룡을 잡아 곤장 40대를 때릴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거짓 보고였다는 것이 확인되자 류성룡을 잡으러 보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여송은 대신 거짓 보고를 한 사병을 잡아다 그가 기절할 때까지 곤장을 때려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여송은 후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만약 이 일로 류성룡이 따지러 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물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양에서 다시 만난 심의경과 고니시 유키나가는 협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음력 4월 8일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8도 중에 한남 이남의 사도를 일본이 완전히 차지하고 명나라 공주를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삼겠다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한양에서 퇴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포로로 잡은 임해군과 순하군, 심의경과 명나라 사신 2명, 그리고 조선 백성 1000여 명을 인질로 잡고 남해안을 따라 쌓은 외성을 향해 철군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이 텅 빈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11개월 만에 되찾은 한양은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의 처참한 실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은 농사지을 종자도 얻지 못하여 태반이 굶어 죽었다. 총병 사대수는 길에 아기가 엉금엉금 기면서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빻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아기를 거두어 군대에서 기르게 했다. 저녁에 큰 비가 내렸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내 숙소 좌우에서 슬퍼하며 신음하니 차마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흩어져서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명나라 군대를 따라 한양에 들어와서 보니 성 안에 살아남은 사람은 원래 인구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굶주리고 지쳐서 낯빛이 귀신 같았다. 그때 날씨가 매우 더워 죽은 사람과 말이 썩은 냄새가 성을 가득 채웠다. 류성룡은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소리가루에 쌀가루를 섞어 물에 타 마시게 했는데 곡식에 비해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살아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양에 입성한 권율은 곧바로 일본군을 추격하려 했지만 명나라 측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류성룡 또한 이여송에게 일본군을 추격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여송은 애초에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은 채 남해안 외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진주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날 일본군이 진주성에서 당했던 굴욕적인 패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할 거라는 걸 알게 된 심유경이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항의하자 고니시 유키나가는 공격을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진주성을 비우고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성 공격을 위해 일본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보다도 더 거물로 평가받던 다테 마사무네와 시마즈 요시히로까지 참전하게 됩니다. 다테 마사무네는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그가 전국을 통일했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테 마사무네는 아버지가 적의 인질로 사로잡히자 적과 함께 아버지까지 쏴 죽였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마즈 요시히로의 부대는 일본 내에서도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부대로 일본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명나라는 오히려 진주성을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적의 대군을 확인한 곽재우 또한 성을 지원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면서 군을 돌렸고 관군을 이끌고 온 전라병사 성거이마저 적의 규모를 보고 북쪽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만큼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충청병사 황진, 의병장 김천일, 그리고 경상우병사 최경희 등 소수의 장수들만이 진주성을 수비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끄는 병력은 대략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군 병력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지만 이들 중에는 과거 김시민과 함께 진주성을 끝까지 지켜냈던 정예군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93년 음력 6월 22일 93,000의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진주 목사로 있었던 서예원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자 이치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던 황진이 수비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진의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 조선군은 일본군의 연이은 파상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주성에서 쓰라린 패배를 한 차례 경험했던 일본군 또한 쉽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압도적인 병력 우위를 앞세워 진주성을 밤낮 없이 공격했고 철갑으로 만들어진 귀갑거를 성벽 밑으로 끌고 와 쇠 송곳으로 성벽을 뚫었습니다. 6월 26일 장맛비로 인해 일순간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되자 일본군은 대국의 군사도 항복했는데 너희 나라가 감히 항거하느냐 하는 내용의 글을 성 안으로 던졌고 조선군은 우리는 단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울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6월 28일 일주일간 계속된 일본군의 공세를 잘 막아낸 황진이 사망했습니다. 황진이 성 밑을 내려보며 사망자 수를 확인하고 있을 때 숨어있던 일본군이 쏜 총알이 황진의 왼쪽 이마에 명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황진을 대신해 서예원이 지휘권을 넘겨받았지만 서예원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결국 황진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한 조선은 한계에 부딪혔고 다음 날인 6월 29일 진주성은 일본군에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을 수비하고 있었던 6,000명의 조선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 측 기록에서는 이때 죽은 자가 백성들까지 합해 무려 6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본군이 전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차 진주성 전투에 비해 더 많은 병사들이 2배가 넘는 전투를 치렀던 것을 감안하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발생한 일본군 사망자 수는 최소 3만에서 최대 4만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진주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전라도로 진격을 시도했는데 몇 차례 전투 후에 진격을 포기하고 부산 지역으로 퇴각했습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입은 피해로 인해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진 임진왜란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2막에 들어섰을 뿐이었습니다.